저는 단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지만 강아지를 참 좋아했어요. 책임감이 강하지 못해서 평생을 돌볼 자신이 없었기에 키우지 못했죠. 하지만 항상 불쌍한 강아지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유기견 봉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 봉사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우리 남편은 오랜 시간 키워온 개가 강아지별을 간 뒤에 새로운 개를 키우지 못하겠다면서 유기견 봉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워낙 개를 좋아하는 마음에 봉사라도 하고 싶어 꾸준히 다니고 있었죠. 저는 동네에서 작게 반려동물을 위한 간단한 사료나 간식들을 팔며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뭐 너튜브 같은 데 나오는 신의 솜씨는 아니긴 해요. 그저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시작한 일이었고 동네 장사를 할 정도의 실력은 되었죠. 물론 동네 사람들은 만족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도 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실력이 자랑할 수준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렴하게 봉사한다는 느낌으로 먹고 살 정도만 하자 하는 생각으로 애견 미용실 운영을 했어요. 애견 미용실을 하다 보면 피부병에 걸린 멍멍이들도 많고 손질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 멍멍이들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같이 다들 예뻐해 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유기견 봉사를 가는 이유도 제가 손질이 안 된 아이들 씻겨주고 미용도 해주고 싶어서 다니기 시작한 건데, 봉사를 온 남편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감수성이 대단한 남자라서 제 말에 공감도 많이 해주고 항상 제 기분을 살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위로를 잘하는 남자, 평생 같이 살기 딱 좋은 남자 아닐까요? 우리 둘이 알콩달콩하게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을 했고,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키우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편견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제가 비록 고졸이긴 했지만 제 사업장 들고 제가 제 돈벌이 한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남편이랑도 그렇게 결혼 생활 잘 유지하고 있었고요. 우리 부부가 결혼을 상당히 늦게 한 편이었거든요. 남편 나이 41살, 제 나이 38살. 아니, 요즘 추세로 보면 늦은 나이도 아닌 건가 싶기는 하지만 친구들은 일찌감치 시집을 다 갔기 때문에 좀 늦었다 싶었어요. 남편은 오랜 시간 만났던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결혼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고 했고, 저는 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시기를 놓친 것이었지요. 제가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 서방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근데 무려 교수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요. 무슨 영양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라는데 우리 시부모님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도련님이 사실 그렇게 잘난 인간이 아니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뭐 반반한 얼굴로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다고 들었단 말이죠. 근데 떡하니 교수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저 인간이 언제 정신을 차리나 했었거든요. 서방님은 남편보다 1살 어려서 나이가 42살이었거든요. 근데도 맨날 술만 처먹으러 다니고 회사에서도 아직 대리였거든요. 아니, 아무리 무능력해도 그 나이쯤 되면 과장은 다 알던데 나이 42살에도 대리인 사람은 처음 봤다 이 말입니다. 입사 동기들은 과장의 부장달 나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방님은 실적도 없고 업적도 없어서 승진해서 계속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가진 장점은 딱 하나였는데 42살 나이처럼 안 보이는 동안인 외모, 그거 하나였어요. 남편과는 달리 꽤 잘생긴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서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는 딱 봐도 우리 남편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교수라고 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기분이었달까요? 근데 실제로 서방님보다 2살 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서가 들어오게 되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제가 형님인데 말을 놓을 수 없고 동서가 저보다 따지고 보면 4살 연상인데 저한테 말을 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최대한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죠.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거리감을 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동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아유, 어서 와요. 우리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오려고 아직까지 결혼 이야기가 없나 했더니 이렇게 번듯하게 교수식이나 되는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랬나 보네. 그렇게 말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만나서 숨통이 좀 트이는 기분이랄까요? 연하라서 그런지 말도 참 잘 듣고 좋아요. 우리 아들이 말을 잘 들어. 그럴 리가 없는 놈인데. 아이 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살면 된 거라지만 누구 하나가 숙이고 들어가서 말 잘 듣고 그런 거는 좀. 동서의 그 말에 우리 시부모님 표정이 확 굳어버렸지요. 아니, 자기 아들 보고 말 잘 듣는다고 말을 하는데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아들들보다도 연상이라 은근히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린애 취급하듯이 말을 하니 시부모님도 좀 그러셨겠죠.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입을 셀쭉하게 내밀더니 슬쩍 핀잔 아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나저나 나이가 좀 있어서 아이는 빨리 가지는 편이 좋겠지? 얼른 손주부터 보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려나 몰라. 그러자 동서가 가만히 있는 저를 쓱 훑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나이 많은 동서한테 좀 쫄아 있었는데 그렇게 쳐다보니까 더 쫄리더라고요. 에이, 형님이시죠? 형님도 아직 아이가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급할 게 뭐가 있나요? 형님이 더 급하시지. 형님이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서방님이 분명히 동서한테 말했다고 했단 말이죠. 제가 동서보다 4살이 어리다고. 그래도 형님이니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대요. 어리다고 얕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제가 더 나이가 많다고 말을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싶더라고요. 동서가 교수라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얼마나 떠받들여 줬었겠어요. 뭐 어디 지방대 교수라고 한다 해도 자문위원회 같은 것도 하고 본인 커리어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 애견 미용실 하는 거 말고 딱히 내세울 게 별로 없으니까 본인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댁이 은근히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서방님보다 나이가 어려도 서방님이 저한테 꼭 형수 대접을 해야 한다고 매번 눈치를 주고 말을 하셨었거든요. 신혼 초에 서방님이 제가 서방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형수 물 좀 떠줘 했다가 시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어디 형수님한테 형수 거리면서 물 떠오라고 반말이야. 물은 지가 지 스스로 떠먹으면 되지. 누구를 시키는 거야? 정신머리가 빠져가지고 형수가 네 시중 드는 사람이냐? 아니, 잠깐만 이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가부장적인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서열에 대해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님 입장에서는 동서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저한테 괜히 얕잡아 보면서 실수를 했다가 시부모님 눈 밖에 나갈까봐 걱정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신신당부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어리둥절하게 된 거죠. 둘 다 임신을 하기엔 나이가 좀 있지. 우리 첫째 며느리도 임신해야지. 곧 좋은 소식이 있겠지.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4살이나 위니까 둘째 며느리도 분발해야 한다. 네? 형님이 저보다 4살이나 어리시다고요? 어머, 죄송해요. 저는 얼굴만 보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놀라는 척을 하면서 과장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제가 훨씬 어려 보였거든요. 뭐 제가 동안이라 자부심이 있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소리를 하니까 다들 얼이 빠졌어요. 분위기가 씨해졌는데 동서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저를 은근히 까내리더라고요. 형님께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네요. 액면가만 보고 나이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제 실수에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아이, 분위기를 왜 그렇게 만들어? 죄송해요. 제가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했네요. 무려 교수식이나 되어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형님, 아프셔요? 형님이 입고 계신 옷이나 화장 같은 게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이야, 이런 게 바로 여자의 질투인 건가? 식사나 하시죠. 네? 아주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형님을 왜 질투해요? 형님이 애교 미용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자격증은 들고 하시는 거죠? 설마 자격증도 없이 하시는 건 아니죠? 동서님, 당연히 애견 미용 자격증 가지고 있지요. 설마 그것도 없이 불법으로 장사를 할까 봐요? 동네 작은 애견샵이라지만 제 이름 걸고 하는 건데 취득해야 할 것들은 다 가지고 있지요. 어머, 정말요? 고졸인데도 그런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건 전공이 따로 없나? 다들 불편해하는 와중에 자기 할 말만 딱 하는데 이거야말로 선 넘는 발언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더 가라앉았어요. 아니, 물론 제가 고졸인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었고요. 그게 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던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 시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는 일이었고요. 제가 왜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게 됐는지,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일을 해야 했는지 사정도 있었고요. 제가 절대 공부를 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 꿈은 수의사였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는데 그 꿈을 이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 두 분이서 여행을 가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저는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하느라 수능에도 집중을 하지 못했었어요. 수의대를 가면 공부를 오래 해야 했고 저는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게 고속도로에서 난 교통사고였는데 가해자가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자기는 피해자다. 졸음운전을 한 건 우리 부모님이다 하면서 우기고 해서 재판이 오래 걸렸고 보험금 지급도 늦어지게 되었어요. 그게 뭐 또 수사 과정이 끝나야 하고 어쩌고 하면서 제가 어려서 잘 모르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동네 애견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점장님이 애견 미용 자격증 같은 걸 따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자격증을 땄고 보험금 지급받은 걸로 작게 가게를 내서 원룸에서 살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부모님 보험금이 있어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고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 버티게 된 것이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동서가 막 긁으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화를 내셨죠. 아니, 그런 얘기를 왜 꺼내고 그래? 고졸이면 어떻고 교수면 어때? 나한테는 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그런 학벌은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에 동서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고졸이나 대학 교수나 다 똑같다는데 자존심 안 상하고 배기겠어요? 그날 동서가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슬쩍 오더니만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지 10분 이해가 가서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드렸지요. 어머님, 저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요. 괜찮아요.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고 그러세요? 저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에휴, 그래도 정말 안 괜찮을 리가 있냐. 둘째 며느리 될 아이가 기가 세 보이던데 말이야. 자기가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애 같은데 괜찮겠어? 그래도 제가 손윗 사람인데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제 편도 들어주시는데 제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겠어요. 늘 감사해요. 네가 싫은 소리도 못하고 착해 빠져서 누가 사기치면 그대로 당할 애 아니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아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말을 하는 애 같단 말이야. 제가 손윗사람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안 만들게요. 근데 사실 나이가 많은 동서가 부담스럽긴 했어요. 오늘 만남에서 알게 되었지만 시작부터 괜히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게 저를 기를 죽이려고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동서랑 서방님이 인사를 드리러 온 이후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저에게도 아주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시부모님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귀한 손주 떡하니 안겨주라고 말을 해주셨고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나이가 조금 있어서 검사할 게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건 막을 수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저와의 사이에 건강하고 귀여운 콩아리가 생겼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약간 반려동물을 키울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를 워낙 좋아하니까 아이가 생길 때의 기분이랑 비슷하겠다 싶었거든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개나 애나 똑같다고. 근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더 뭉클하고 더 감동적이고 제가 개를 안 키워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랬지요. 근데 그 행복함 뒤에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제 애견샵이 유일해서 제가 뭐 사료도 팔고 애견 용품들이나 옷 같은 것도 팔고 그랬거든요. 반려동물에 관한 것들이라면 웬만한 건 다 팔았죠. 종류가 많지는 않았어요. 가게가 좁으니까 많이 두면 번잡했거든요. 근데 우리 가게 맞은편에 진짜 엄청나게 큰 애견샵이 생긴 게 아니겠어요? 미용부터 애견 호텔에 애견 용품도 싹 다 파는 거예요. 저처럼 사람들이 자주 찾는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대형으로다가 크게 이것저것 브랜드별로 다 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애견 미용사도 3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약을 안 해도 미용을 할 수 있대요. 저는 혼자서 하니까 무조건 예약을 해야지만 가능했단 말이죠. 하루에 몇 팀 받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큰 곳으로 옮겨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꾸준히 오랜 시간 우리 가게를 다니신 몇몇 분들도 거기로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아, 이건 상도덕이 아닌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딱 맞은편에 내냐고요. 우리 가게보다 10배 이상은 커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미용을 받고 나온 멍멍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제가 봐도 미용을 참 잘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우리 가게는 파리만 날리게 되었지요. 한 번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커피 여러 잔 사서 앞가게에 가봤어요. 저를 보더니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는데 대형샵 사장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인사를 건네는 여자의 얼굴이 좀 낯이 익은 거예요. 속으로 누구지? 누구지? 어디서 봤더라 하고 있었죠. 어머, 앞가게 사장님 아니세요? 저희 가게에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저 커피도 좀 드리고 인사도 할 겸 찾아왔어요. 동종 업계이긴 하지만 서로 잘 지내보면 좋지 않을까요? 보시다시피 저희 가게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서로 정할 건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손님들이 여기로 오는 거 말리진 못하지만 이 가게에서 파는 상품이랑 저희 매장에 있는 상품이랑 서로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게에 물건 많이 없거든요. 저희 가게에 들어오는 물건은 발주를 안 하시면 어떨지. 아, 글쎄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미 발주를 해놔서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요. 뭐 재고가 다 나간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순간 대형 샵의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커피 사왔어. 뭐야? 이미 커피 마시고 있어? 형님? 제가 낯이 익은 목소리에 휙 뒤를 돌아보니까 동서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야 대형샵 사장의 얼굴을 보고 어디서 봤는데 했던 기분이 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동서랑 번갈아 가며 보는데 얼굴이 똑 닮은 거예요. 동서가 여기 무슨 일이에요? 혹시 두 분이 가족이에요? 형님이야말로 가게 비워두시고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맞아요. 제 여동생이에요. 아니 언니, 기가 막혀. 언니 시댁 식구가 이 앞에서 애견샵을 하고 있었는데도 나한테 이 자리에서 가게를 하라고 추천을 해줬던 거야? 그게 진짜예요? 설마 동서, 제가 여기에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동생 가게를 내라고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에이, 설마요. 형님, 그거야말로 차의 식구아잉이에요.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은 많은데 번듯한 샵은 없더라고요.
코딱지만한 애견 미용실 하나 있길래 장사 잘 되겠다 싶어서 추천해 준 거죠. 형님네 가게인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순진하게 전부 믿어버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저는 일부러 제 가게 앞에다가 동서가 동생의 가게를 내라고 추천을 해주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속상해서 남편에게 말을 하니까 바로 서방님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근데 서방님도 시침이 뚝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서요. 진짜 몰라? 너 나중에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아주 호되게 혼쭐 날 줄 알아? 지금이라도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해. 아이, 진짜 몰랐다니까. 근데 그 동네에 애견샵 없어서 형수가 독점으로 해먹은 지 오래되긴 했잖아. 서로 자리 나눠 먹으면 좀 어때? 형수 실력만 좋으면 손님들 뺏길 일도 없을 텐데. 서방님까지 그렇게 말을 하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속상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이 생겼지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나름 노산이라면 노산이잖아요. 몸이 임신한 저의 호르몬을 받아내지 못하더라고요. 툭하면 붓고 툭하면 아프고 몸이 자꾸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서도 저에게 오래 서 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서 일을 하는 직업이나 다름없잖아요. 애견 미용할 때 서서 하거든요. 거기다가 대형샵이 생긴 이후에 손님들이 잘 오지 않으니까 문 앞에 서서 자꾸만 기웃거리게 되고 앞가게가 번창하는 거 보면서 배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받고요. 장사는 안 되고 월세는 오르고 그러니까 저도 숨통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제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당신을 보면서 좀 걱정이 돼. 사실 누구보다 오랜 시간 일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임신도 했으니까 좀 쉬어간다 생각하고 가게를 접으면 어떻겠어? 어차피 앞에 사돈처녀가 가게 차려서 손님들도 다 빼앗겼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좀 쉬어간다 생각하고 가게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가게를 정리하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일이긴 한데 요즘 몸이 너무 힘들긴 해. 지금은 우리 아이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아. 당신이 살면서 쉬어본 적 없으니까 임신한 동안에라도 푹 쉬고 육아에 집중하다가 애 좀 크면 그때 다른 동네로 가서 다시 신식으로 애견샵을 차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도와줄게. 지금은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쉬자. 그 말이 너무 달콤하고 거절하기 힘든 거예요. 저도 어차피 아이 키우다 보면 장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고 아무리 자영업이라 제가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고 해도 고객과의 약속이니까 남편의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애견샵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찬성을 하셨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고 계약 연장 안 하고 월세를 빼게 되었는데 가게 정리하면서 중고로 팔 거 팔고 일부러 세일해서 애견 용품들도 다 팔아치웠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랑 사돈처녀가 저희 매장을 방문했어요. 형님, 가게를 정리하신다고요? 임신하셔서 힘드시다고. 아니 티도 안 나는데 벌써부터 유난이시래요? 하긴 이렇게 코딱지만한 가게로 이 자리에서 십수년 장사를 한 것도 대박이긴 해요. 고졸인데 이렇게까지 운영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게 운영하는 거랑 고졸이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살 거 있어서 온 거예요? 아니요. 형님 가게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이제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고생하셨다고 인사드리러 온 거죠. 근데 별로 볼 건 없네요. 이만 가볼게요. 그러더니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저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와서 저러는 거 너무 잘 알겠는데 저는 동서한테 밉보인 게 없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냥 제가 어린 형님이라서 무시하고 싶고 깔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싶었어요. 어쩌겠어요. 제가 동서보다 나이가 어린 건 사실이니까 말이죠. 아무튼 저는 가게를 잘 정리한 뒤부터 임신 기간 내내 열심히 태교에 집중을 했고 축복 속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출산한 날 시댁 식구들 전부가 찾아왔었어요. 서방님도 웬일인지 꽃바구니를 사줘가지고 오고 동서도 왔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우리 손주를 딱 보는데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는지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 얘 첫째야,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정말 장하다. 너무 잘했다. 나는 무슨 조각상인 줄 알았다니까. 신생아가 어쩜 이리 코도 오뚝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이 왕방울만 할 것 같더라 이 말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예쁜 구석이 없다. 정말 그 잠깐 보고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원숭이처럼 생겼던데 그걸 보고 어떻게 이쁜 애만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원래 신생아들은 양수에 오래 있어서 쭈글쭈글하잖아요. 좀 지나봐야 알지. 재수 씨,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아이한테 원숭이 같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고생했다고 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 원숭이라고요? 생각이 없는 건지 뭔지 그렇게 비꼬고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 아주버님, 제가 언제 비꼬 왔다고 저를 음해하세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한 건데요. 아유, 딱 봐도 원숭이 닮았잖아요. 빨간 원숭이. 아, 제가 거짓말을 잘못해서요. 동서도 아이를 낳아보면 알겠죠. 지금 동서 눈에 우리 아이가 원숭이처럼 보여도 동서가 아이 낳으면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일걸요? 원래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쁜 법이라고. 제 눈에는 저희 아이가 원숭이로는 안 보이거든요. 아유, 동서가 낳아봐야 알지. 지금은 모르지요. 형님, 지금 그 말 뜻 뭐예요? 지금 저 아이 못 가지는 걸로 구박 주시는 거예요, 형님? 너무 하신다 정말. 저희 부부 지금 시험관 시술하고 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겨서 힘들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가 안 생겨서 속상한 와중에도 축하드리려고 이 꽃바구니 사들고 하는데 정말 너무하세요. 아니, 말을 해줘야 알죠. 갑자기 저만 나쁜 년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시부모님도 우리 남편도 저도 아무 소리도 못했죠. 괜히 내가 동서 임신 못한다고 꼽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난감하지 않겠어요? 서방님이 갑자기 동서를 위로하면서 그냥 가자 하는데 아무도 못 잡았지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동서가 가고 좀 있다가 간호사가 체크하러 들어왔는데 동서가 사온 꽃바구니를 보더니만 놀라더라고요. 어머, 보호자님, 이거 치우셔요. 창가 쪽이나 문 쪽으로요. 왜요? 저 꽃바구니에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예뻐서 옆에 두고 보고 싶었는데 꽃향기도 너무 좋고요. 모르셨구나. 일반 꽃도 아니고 이런 꽃에는 꽃가루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생아랑 모자동실하는 병동안에는 꽃바구니 선물 잘 안 하는데. 솔직히 동서가 몰랐을 수도 있죠. 나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느낌이 그거 알죠? 진짜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빛을 보니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출산 잘하고 시부모님께서 조리원 갔다 오라고 조리원 비용까지 다 내주셔서 너무 편안하게 2주일 푹 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아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었어요. 와, 정말 신생아 키우는데 저도 초보 엄마라서 그런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걸핏하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애가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요. 애가 울면 저도 같이 울고 싶은 마음만 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아이가 잠을 푹 잘 잔다는 것이었죠. 잠투정에 등 센서가 있는 애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등 센서가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바닥에 내려만 놓으면 기가 막히게 알고 우는 애들을 등 센서 달린 애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육아전쟁 1년 동안 치르고 우리 아이 돌잔치 할 때가 되었는데 눈치가 살살 보이더라고요. 동선애가 시험관 한다고 했던 게 벌써 1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아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눈치 본다고 저희 아이의 첫 생일인 돌잔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시댁에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동서가 아니나 다를까 서운하다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형님, 돌잔치 그거 꼭 하셔야겠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 1년 넘게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군분투하는 중인데 꼭 그렇게 아이를 가진 유세를 떨어야지만 속이 시원하시겠냐고요?
동서, 내가 동서 보라고 일부러 돌잔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황당한 소리라고 그래요? 제가 동서 눈치 보느라 아이 생일 파티도 해주지 못해요? 뭐 조용히 가족들끼리만 하면 됐지. 굳이 홀까지 빌려서 크게 돌잔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쳐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내가 왜 굳이 동서 보라고 돌잔치를 크게 해요? 동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자격지심 같아 보여요. 뭐라고요? 지금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아이 있는 형님에게 자격지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소리예요? 제가 형님한테 왜요? 집안에 임신을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 보듬어 줄 생각을 해야지. 대놓고 손님들 다 불러서 돌잔치를 하겠다는데 누가 그걸 좋게 생각하겠어요? 저 돌잔치 안 갈 거예요. 형님이 왜 돌잔치를 하는지 너무 잘 알겠어서 가기 싫어요. 안 가요? 오지 마세요. 우리 아이 첫 생일 파티인데 베베 꼬인 사람이 와서 분위기 망치는 거 저도 싫거든요. 뭐라고요? 거말 다 하셨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안 가요. 조금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됐었죠. 그렇게 한 달 뒤에 우리 아이 돌잔치를 했는데 동서는 진짜 안 왔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좀 벼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돌잔치를 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어쩌다 보니까 주변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출산한 이후에 애견샵 다시 해보라고 했었던 것도 있고 도움도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견샵 말고 제가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걸로다가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제 사업 아이템들이 반응이 좀 좋았거든요. 아무튼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까지 몇 명 모여 도움을 주었어요. 저 혼자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는 일이 어려웠거든요. 직원으로 친구 3명을 고용해서 4명이서 작게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동서기에 들어가나 봐요.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간판도 없이 상당히 초라했는데 어떻게 알고서는 동서가 사무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제 직원들을 보고 사무실 둘러보더니만 피식 웃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동서,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내가 동서한테 연락한 것도 아니고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이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화분을 선물로 보낼까? 아니면 사무실 비용 보태라고 돈을 줄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사업이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저도 화분 보내고 싶다고 주소 받아왔죠. 직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고요. 근데 작아도 너무 작은 사무실이네요. 애견샵이 훨씬 나았겠다. 아니, 형님 스케일이랑 너무 잘 맞잖아요. 코딱지만한 사무실에 허름하기까지 하고 꼴랑 컴퓨터 4대가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작은 화분 하나 주러 여기까지 왔다고요? 고맙네요. 그럼 그 화분 두고 이제 가보세요. 우리도 사무실 정리 마저 해야 하거든요. 제가 그럼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너무 작아서 도와드릴 것도 없겠다. 근데 형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직원까지 데려다 쓰고 그래요? 고졸 주제에 애견샵도 솔직히 운빨로 먹고 산 거 아니었나? 감지덕지였지 뭐. 이 사업장 1년 안에 망하게 생겼는데 직원분들은 도망가시는 게 좋을걸요? 아니 지금 개업하는 사무실 찾아와서 뭐라는 거야? 요즘 인터넷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나 봐요. 1년 안에 망할 거라고?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어머, 저 대학 교수예요. 제가 뉴스거리 하나 제대로 안 보겠어요? 여기 뭐 파는 건데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다들 기고만장인 건지. 아니, 너무 구려서 물건이나 팔리게 생겼어요. 쇼핑몰이라고 듣긴 했는데 이 작은 사무실에서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게? 개껌 같은 거 파나? 그때 다혈질 기질이 다분하게 있는 제 친구가 신문을 들이밀면서 동서에게 따박따박 말을 했어요. 여기 광고에 나와 있는 제품 보이시죠? 이 신문 광고 저희가 돈 주고 낸 거 아니거든요. 이쪽에서 먼저 연락 와서는 자기네한테 광고 한번 넣어달라고 부탁까지 해서 넣은 거라고요. 그런데도 뭐 1년 안에 망해? 이런 것도 모르면서 뚫린 입이라고? 원래 신문에 광고 내는 거 돈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연히 협찬사 통해서 공짜로 광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죠. 동서가 제가 만든 제품을 보더니 조금 놀란 눈치더라고요.
이 광고, 이거 진짜예요? 어머, 이거 지금 형님이 파는 제품이라고요? 네, 제가 파는 제품이에요. 팔기만 하게요. 만들기도 제가 만들었어요. 예? 이 제품을 형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애들이 쓰는 로션, 비누, 샴푸 같은 걸 형님이 무슨 수로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켜서 판매까지 하냐고요? 사실 제가 임신 기간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들의 피부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제가 애교 미용할 때도 피부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강아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애견샵에서도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 한방 약초 같은 물로 일부러 씻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린아이 태열이나 피부병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되는 약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피부에 건성 같은 것도 좀 있고 태열이 많아서 힘들어 했었던지라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약방에 가서 약초들을 사다가 달인물로 애를 씻겼었거든요. 그러면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고 우리 아이가 그래도 꽤 심각했던 피부였는데 매끄러워지니까 동네 엄마들도 궁금해해서 제가 비법을 알려줬었거든요. 그때는 뭐 브랜드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방법을 다 알려드렸었죠. 근데 이게 배합 같은 거나 다리는 시간도 중요하더라고요. 다들 본인들이 다려서 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만들어서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동네 애들 친구 엄마들이 이걸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사겠다고요. 에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했는데 은근히 화장품 만드는 원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공장에 문의를 해보니까 제가 재료들만 가지고 오면 공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테스트도 해보고 그렇게 1년 동안 우리 아이 몸에도 발라보고 제 몸에도 발라보고 친구들에게도 테스트해달라고 해서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크림 같은 거 만들어서 나눠 쓰다가 너무 반응이 좋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이 났는지 모르는 동네 사람들도 저한테 크림 좀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품 테스트 중이기도 했고 해서 나눠 쓰면서 반응을 봤는데 유독 좋다는 테스터가 있어서 그걸로 출시를 하게 되었고 같은 라인으로 샴푸랑 비누도 만들었어요. 애들 씻기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키워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첫 제품이 나오고 맘카페에서 공동 구매를 했는데 입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종 SNS에도 홍보가 되면서 제가 자체 쇼핑몰을 열 만큼의 발주가 들어왔고 이 작은 쇼핑몰에서 협찬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건 인플루언서가 방송에서나 받는 건 줄 알았지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협찬을 받았던 회사에서 광고를 내주겠다고 해서 신문에 아주 작게 광고도 실리게 됐고요. 그래도 그거 하나 실렸다고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작아서 눈에는 보일까 싶었는데 그 덕에 한방 제품이라고 문의가 빗발이 치기 시작했어요. 문의는 주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친구들이랑 저랑 제품 배송 나갈 택배 싸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딱 오전 업무 정리하고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동서가 딱 그 타이밍에 찾아와서 제 속을 살살 긁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옆에서 가족 싸움에 끼기 좀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던 친구들도 점점 열이 받는 거예요. 제가 무시를 당하는 것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친구들이 나서서 동서에게 꼽을 주기 시작했죠. 4명이어서 1명을 두고 싸움을 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속은 무척이나 시원하대요. 고졸고졸. 엄청나게 고졸 타령을 하는데 가진 게 학벌 하나밖에 없나 봐요. 고졸이라고 뭐 사업도 못하는 줄 아는 건가? 그리고 얘도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거지. 공부 못해서 못 간 게 아니라니까. 맞지. 우리 미정이가 수의대가 목표였는데 누가 보면 공부 못해서 고졸인 줄 알겠어. 아주 똑똑한 친구였다고요.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을 함께 해온 우리가 그런 거 하나 모를까 봐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집안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미정이한테 꼬투리 못 잡아서 한달난 건 확실하네. 결국에는 고졸 맞으면서 뭘 그렇게 조잘조잘거리는지? 그 코딱지만한 광고 한 번 했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떠네. 저기요. 그렇게 따지면 내 동생도 지역 잡지나 신문에서 잘 나가는 애견샵 사장이라고 인터뷰했었거든요.
이깟 신문 광고. 아이고 일면에 가득한 광고 다니면서 누가 이런 걸 본다고. 그러니까 당신들 스케일이 딱 거기까지인 거야. 이런 작은 광고 하나에 행복해하면서 사업 잘해봐요 어디. 그게 코딱지만한 지잡대 다니면서 유세란 유세 다 떠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신문 광고난 게 중요한 거지. 이걸로 우리 물건도 많이 팔았는데. 저한테 그동안 동서욕을 실컷 들었던 친구가 동서의 직업을 공격하자 동서가 개거품을 물었죠. 우리 동서 딱 그런 부류였거든요. 본인이 어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인지는 밝히지 않고 딱 대학 교수예요만 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뭐 남들이 봤을 때는 하도 호들갑 떨고 유난을 떠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인가 보다 오해를 하겠지만 실상은 어디 이름도 없는 지잡대 교수였거든요. 뭐라고? 지잡대? 지금 대학 교수인 나를 욕보인 거야? 지잡대가 뭐 어땠어? 야, 너네들 지방대학 교수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나 교수인 건 어떻게 알았어? 형님이 말한 거야? 형님, 천박하게 내 흉 보고 다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앞에서는 착한 척 다 하면서 뒤로 호박씨를 까고 그래? 어머, 오해하시는데요. 지방대 차별 안 해요. 제가 말하는 지잡대는 성실하고 건실한 학생들이 다니는 멀쩡한 지방대학이 아니라 부실대학 같은 데 말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니까 잘 알지 않으려나? 부실대학. 부실대학이 왜요? 세상에 이런 학교도 있고 저런 학교도 있는 거지. 친구가 부실대학에 힘주어서 말하자 동서가 갑자기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라고요. 친구는 다른 신문을 가지고 와서 펼치더니 일부러 더 또박또박하게 큰 소리로 동서를 향해 말했죠. 교육부에서 뭐냐, 경영부실한 대학들은 발표해서 재정지원 제한하기도 하고 그러려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데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도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어디 보자, 여기 목록들이 쭉 나와 있던데 무슨 대학들이 이렇게 다 처음 들어본 대학이냐? 뭐야, 여기. 이거 맞지? 요 대학 교수라고 들었는데 부실대학 목록이 있네. 어머, 나도 보자. 이게 무슨 대학이야?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대학 이름이야. 아무리 지방대라고 해도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대학들인데 여긴 도대체 뭐야? 그냥 사이버 대학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야? 대학 부지는 있는 학교야? 나도 완전 처음 들어봐. 야, 이런 대학 나오면 쪽팔려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 그냥 고졸이 낫겠다. 일부러 신기한 척하면서 과장되게 친구들이 동서가 재직 중인 대학을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자 동서가 부들부들 온몸을 다 떨더라고요.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동서가 다니고 있는 부실대학에 대한 비꼬기를 시전했지요. 여기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편입을 목표로 한대. 학교가 너무 개판이라. 교수들도 돈 주고 들어와서 수준이 형편없다고 하던데. 교수들도 돈 아까운 게 부실대학이면 언제 학교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돈 주고 들어간 거 아니야? 철박통도 아닌데. 뭐야, 고졸 사장보다 못하네. 나도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대학은 쪽팔려서 어디 졸업했다고 말도 못하겠다. 애들 수준도 알만하지 않아? 대학 교수가 여기서 뭘 가르치겠어? 예의 범절?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 감히 끼리끼리들 어울린다고. 형님이랑 똑같은 것들끼리 뭉쳐서는 무려 대학 교수인 나를 욕보이고 그래? 너네들은 니들이 말하는 치접대 교수 자리에 앉을 수나 있을 것 같아.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동서가 개거품 무는 꼴이 아주 우습더라고요. 더 과열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렸죠. 동서, 이만 가보는 게 좋겠어요. 여기 있어봐야 싸움밖에 더 안 날 것 같으니까 오늘 이만 가보시라고요.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 마라 명령질을 하고 난리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고졸 주제에 왜 그렇게 남의 속을 뒤집어지게 굴고 난리야. 애 하나 가진 걸로 유세 떠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어. 솔직히 시자 붙으면 다 싫은 게 사람 마음 아니야? 시어머니 앞에서 착한 척하는 것도 완전 가식으로 보인다고. 너는 세상에서 착한 게 너뿐인 줄 알지? 그동안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 다 털어놓더라고요. 이 말 들으니까
와, 진짜 동서는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척한 게 아니라 성격대로 시부모님을 대했을 뿐인데 지랑 다른 성격을 가졌다고 저를 착한 병 걸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동서, 말 다 했어요? 솔직히 동서네 동생이 애견샵 낸 것도 일부러 우리 가게 앞에 낸 거 맞잖아요. 진짜 제발 치사하게 살지 말고 나한테 자격지심 좀 버리면 안 되겠어요? 어머, 내가 왜 형님한테 자격지심이 있어? 어? 내가 왜 그런 걸 가지겠냐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러게, 낸들 알겠어요? 내가 그냥 더 어린 여자라서 부러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시부모님께 가진 거 없이 이쁨 받아서? 동서는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이고 나는 고작 고졸에 부모도 없는 인간인데 시부모님께서 똑같이 대접을 해주니까 기분 상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런 마음씨 좀 버리고 삽시다. 예? 사람이 취해 보여도 너무 취해 보이잖아. 안 그래? 동서는 냉동창고에 갇힌 사람처럼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지가 생각해도 분하고 화가 나는데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 틀린 말이 없으니까 더 그랬겠지요 뭐. 동서는 화가 나서 문을 쾅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서를 보내고 나니까 나름 통쾌한 기분이 들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통쾌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동서가 영양 연구를 하는 교수라고 했잖아요. 어디 자문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애견 사료 쪽으로 자문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동서가 자문위원회로 있는 사료 회사에서 크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 시중에 물건이 풀리진 않았고 생산만 된 상태라 소비자들까지 난리가 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동서가 그 책임 소재를 피할 수는 없게 되어버렸죠. 그 성분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서가 추천한 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손해를 떠안기 싫었고 그 부분을 동서가 온팡 뒤집어 쓰게 된 것이었죠. 그 바람에 손해배상에 뭐 법적 책임에 배임에 아무튼 지금 서방님네 집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뭐라도 하나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린 탓에 완전히 똥물 뒤집어 쓰게 됐다고요. 거기다가 사돈 처녀가 애견샵 했다고 했잖아요.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겁도 없이 짝퉁 사료 팔고 인증도 안 된 제품을 고급 사료라고 손님을 꼬드겨서 파는 등 가게 손님들의 밉상을 사더니만 결국 신고를 당했나 봐요. 원래 반려동물 수제 간식은 불법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면 안 되거든요. 사료 제조업 등록증이랑 사료 성분 검사증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사료관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손님한테 비싼 가격으로 수제 간식 팔다가 결국 신고를 당한 거지요. 근데 사돈 처녀도 웃긴 게 이렇게 된 게 다 지 언니 탓이라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언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팔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책임 전가를 했다네요. 아니 언니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불법이니 안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지 팔자 지가 꼼꼼해서 어쩌라는 건지 싶더라고요. 결국 두 자매가 또 대판 싸우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했다네요. 근데 우리 서방님 말이에요. 능력 개뿔 없는 주제에 동서 만나서 결혼한다고 시부모님이 덩실덩실하기까지 했었잖아요. 서방님이 계속해서 능력 없이 한량처럼 집에서 놀고 먹고 하니까 동서도 짜증이 났겠지요. 본인이 돈 다 벌어와서 먹여 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지금 돈 다 물어주게 생긴 데다가 골치 아픈 일이 한가득인데 서방님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오죽 열이 받았겠어요. 네가 잘했네 못했네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그랬대요. 늙어서 임신 못하는 히스테리를 왜 나한테 부리냐고요. 그 말에 동서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리였나 보더라고요. 하긴 저 같아도 충격 먹긴 하겠어요. 아이 가지려고 시험관 시술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게 여자들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피 터지게 싸움만 하다가 이혼 소송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위자료 받아야겠다고 과거 일까지 다 들춘다는데 남편이랑 저랑은 그냥 혀를 끌끌 차고 시부모님도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지들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해 보라고 하고 다들 관심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광고 하나에도 기뻐하며 열심히 제품 판매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뭐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하진 못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홍보하고 발전해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제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날을 기대해보며 제 사연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